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각 25일, 우리 시각으로는 26일 새벽 1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 및 안보 관련 그리고 미국 내 투자 관련 이슈들이 논의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요 협상 의제와 함께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하는 내용들 이번 시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흥종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8시간 뒤면 열리게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협상 의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예, 일단 크게 봐서 안보와 통상 분야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 분야는 지난 7월 30일 날 그날 합의했던 바로 그 통상 분야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3,500억 불 뭐 투자라든가 조선 협력을 한다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5% 관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구체화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이제 방위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한 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바로 이렇게 미국의 그 서태평양 방위 전략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미국 측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경제 통상 분야를 안정화하고 또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 협상과 관련해 큰 틀은 이미 합의가 됐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그리고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장관급 통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그 다른 나라하고의 협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러나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그 논의가 안 되었던 비관세 장벽 분야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죠. 농산물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측이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요. 투자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2천억 달러, 그다음에 3,500억 달러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지금 장관들 관련 실무 장관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마스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있겠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의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알려주시죠. 조선협력 관련해서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한미 조선 협력을 더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일감을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어떤 조선 협력을 더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향후 이제 그 방산 분야 관련된 어떤 조선 능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마스가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 교육이라든가 인력 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미국 측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투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문제도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재계 총수들이 대거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게 되는데 앞서 약속한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말고도 또 새로운 깜짝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대기업 측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3,500억 달러,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이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이제 첨단 미래 분야, 다시 말해서 AI라든가 뭐 퀀텀 컴퓨터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와 이제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있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외의 것에 대해서 어떤 투자 약속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인 2,500 달러 그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약정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 2,000억 달러 내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좀 들어가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계 총수들과 다 함께 간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는 중국 특사단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특사단이 현재 왕이 정치 국위원과 면담을 했고 또 시 주석에게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전 정부의 특사단은 시 주석과 접견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의 불만이 약간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특사단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특사단을 이렇게 주요 국가에 보낸 그런 특사단의 일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국 측의 불만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측에서 보자면 이제 한중 간의 수교가 있었던 바로 수교를 기념하는 네. 바로 그 날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만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심을 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사단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꼭 얻어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협의를 문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논의를 갖다 전부 다 구체화시키는 문서 작업을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이외에 만약에 지금 방위비라든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라든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비관사 장벽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또는 인력 이동 관련된 문제, 인력 교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카드를 갖고 가서 그쪽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하면 그럼 우리도 이걸 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라든가 아니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핵 연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축과 사용 후 재처리, 특히 사용 후 재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거의 그 용량이 다 차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사용 후 재처리를 좀 더 할 수 있게 하고요. 현재 네. 농축도 현재 20% 이상의 농축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준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바로 이렇게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일본 수준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특히 이 원자력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에 있어서의 기술을 조금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